그래서 그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이제 대표 발의를 했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이제 그 10개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3조 7천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좀 시장 매크로적인 질문,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한 시스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우리 코너에서 제가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예민하시죠. 계속 예. 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금감원이 그 공매도 내부 통제 및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부 통제가 있고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공매도를 하기를 할 경우에는 내부 통제 규정과 그리고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배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공매도를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는 그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업무 보장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및 부서랑 그 감사 부서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 규칙상에서는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 절차를 도입을 해야 되고, 내부 총괄적으로는 정기 점검하고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 쪽으로는 주식별 매도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그 실시간으로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통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는 실시간으로 상시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잔고로 인위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하는 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잔고가 변경 시에는 상급자 승인이 필요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공매도 업무 수행 그 임직원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대차 거래 정보 및 순잔고 관리 등의 업무 규칙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공매도 고유 번호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내부 통제 절차 관련 그 내규를 수탁증권사를 확인받은 후 주문 위탁하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내규를 얘기를 했고,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도 가능 물량 전산 관리 내부 시스템을 구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3월 전까지 이제 그 중앙 차단 시스템과 맞춰서 해야 되고 하고, 보유한 모든 주식을 종목별로 순 보유 잔고, 차입 잔고, 그리고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토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매도 가능 잔고 부족할 경우에는 그 대차 전담 부서 등의 경고 알림을 보내고 물량을 보충하도록 강제를 해야 되고, 또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은 차단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차단해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중앙 차단 시스템이 필요한 자료를 산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중앙 차단 시스템에서 이거 자료 제출해라 좀 이상하다 자료 공부했을 때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별 상황 맞게 최적화를 할 수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신규 규제에 대해서 수용성 높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구출 유도하도록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시스템을 갖지 않고서는 무채 공매도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예인데, LG 디스플레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불법 공매도 타겟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다이아거든요. 이 다이아 그룹이 이제 불법 공매도를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포스코홀딩스에다 한 것들이 적발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도 이게 공매도 봐주기를 했다가 적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이제 금감원이 종합감사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보고 주식거래도 또 수십 명이 적발이 됐었고, 그리고 불법 공매도 혐의를 임의로 좀 축소를 해준 거죠. 그리고 감사가 좀 많다 보니까 일부 좀 봐주기도 한 거고,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됐다고 해서 이런 아이뉴스 24 뉴스가 있어가지고, 한국거래소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앞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봐주기가 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법 공매도 처벌 제재 강화 입법도 추진해서 국민의힘 그 윤한영 의원이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을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냈고요. 그래서 불법 공매도의 부당 이익에 따라서 징역까지 살 수 있도록 여기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이제 최근에 5일 날 대표 발의를 했고, 법 내용이
그리고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을 해서 그 11명 정도 부분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더 엄격하도록 징역도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발의를 해서 여기 보면은 불법 공매도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그 무차익 공매도를 완전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를 상한 기간을 제한해 그 기간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간의 거래 조건을 통일을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 그리고 불법 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 처벌을 도입하는 등의 형사처벌 제재 강화로 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병행하겠다고 한 거라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공매도를 통제도 만들어 하고 네. 어겼을 때 처벌도 강화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면은 뭐 2차 전지에는 조금 쇼커버 물량도 좀 최근에 들어온다던데. 그러니까 뭐 초커버 물량을 떠나서 지금 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사이클 피카웃이 오는 거에 준비를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칸에서 뭐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목표가 하향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좀 속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 롱 2차 전지 숏 자금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이제 그 10개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3조 7천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LG엔솔, 포스코퓨처엠이 2개가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도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있고. 오늘 뭐 라이언티라랑 이제 그 뭐 미국 간의 그 핵심 광물 협약 뭐 얘기 나오면서도 뭐 리튬 종목도 오르고 엘버마일 주가가 최근 이틀 연속 크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미국 영향도 좀 그래서 있군요.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 불법 공매도를 친 이런 외국계 금투사들이 금융위 제재 지금 불복을 해서 막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해도 이러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그러니까 이런 원천 차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소송을 하니까 아예 불법 공매도를 자체를 못하도록 시스템 쪽으로 막고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도 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반발하는 건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 누울자를 보고 달 뽑는다고 공매도 7만 원인가 치렀을 거예요. 저도 처벌이 별로 없고 득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금감원에서 상당히 조치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담보 비율 뭐 140%가 안 된 거는 그건 아쉽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되게 공매도를 치기 더 어렵게끔 특히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어렵게끔 지금 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향후에 이제 그 2차전 종목들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주가를 쉽게 누르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될 것이고 그렇게 주가를 누르지 못하고 하면은 효과보는 더 가파르겠다고 했죠. 너무 과도하게 쳤어요. 이게 왜 버티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금 그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 제도가 공매도 시행이 되잖아요. 네. 이전에 쳤던 거는 사실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언제? 내년 3월 30일부터 친 것만 1년 유예기가 있는 거고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버티겠죠, 최대한. 요게 지금 이걸 상환해서 다시 총매를 나중에 치면은 그게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3개월 단위로 해서 최대 1년까지밖에 연장이 안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포지션은. 그럼 내년 3월까지 계속 연장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상환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방송상으로 내년 3월 3일까지 상환해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상환 안 해도 되는 걸로 일단은 들었거든요. 거래소 쪽에 든 게. 그래서 버티는 건데 주가 올라가면 버텨요. 어차피 좀 업사이클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불복 제재 형태도 현재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장에 이제 그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업황이 회복되는 거는 뭐 3분기, 4분기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로 생각이 들지만은 그 안에서도 소재별로도 상황이 다르고 양극재는 3분기까지는 힘들지 않겠지만은 뭐 다른 소재들 뭐 알박이라든가 2분기부터 터닝하는 소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액 같은 경우도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매출 출하량은 최대치를 찍고 있고 그래서 그 해당 소재별로도 다른 움직임이 있고 향후의 성장률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성장률이 높은 쪽에서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뭐 양극재 에코프로 그룹 쪽 포스코를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잘 버티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쇼커버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롱으로 쳤던 반도체 섹터가 지금 센트가 흔들리고서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맞아요. 걔네들을 더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예. 지금. 예, 그러면 그 자금이 자연스럽게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형태로 네.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고 버티시고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양극재 종목들은 일단은 많이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도 추가 매수 안 드리니까 어차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냥 관망. 네, 그래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액 쪽에서에는 좀 신규 자금 있으시면 여력이 되느나 계속 매수 관점에서 좀 의견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좀 저 리포트라든 이런 것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그로스 리서치에서 향후에 그 전액 섹터 리포트를 좀 반영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꼼꼼히 좀 읽어봐야겠네요. 오늘 배터리의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공매도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2차 전직의 지킴이 우리 이창환 부장님과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